이제 오늘 시장에 이제 간밤에 미국 시장은 이런 좀 예상보다 탄탄했던 고용 지표, 또 반면에는 물가 정점에 대한 기대감, 이 둘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지금은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0.51% 내린 2421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인 733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오늘 좀 또 눈여겨볼 만한 건 환율이 1290 지금 2원 되게 후반으로 또 안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고, 또 이제 중국 관련해서 오늘 좀 그 부분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서 이 부분도 지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섹터 지도 한번 보면 네. 이제 오늘 오전에는 초반에는 빨간색이 많았어요. 네. 섹터 지도에도. 네. 근데 이제 장 후반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오후 들면서. 요 빨간색 계통은 많이 줄었네요. 네. 지금 눈에 확 보이는 게 금융업, 네. 화학업, 서비스업, 운수업, 유통업, 통신업, 뭐 섬유부, 의류 정밀 이렇게만 보이는데 네. 지금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뭐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실은 뭐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언급이 됐던 건데 맞아요. 계속 이야기는 나왔어요. 주말 사이에 이제 이슈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네. 시진핑 입에서 직접 완화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나서 이제 국내에서 오늘 증시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오늘 많이 초반에 상승하다가 지금 뭐 하락한 빠졌는데. 편인데 네. 그나마 요 중국 관련주, 네. 리오프닝 관련주는 그나마 선방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말 사이에 미국 증시가 이제 지표가 나쁘진 않아요. 그럼 나쁘지 않다는 소리가 뭐냐면 결국은 거꾸로 맞아요. 말하면 경기가 금리 괜찮다. 그냥 올리겠다. 아, 네. 뭐 올려도 되겠다. 음. 안 좋으면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안 좋으면 또 안 좋은 대로 금리 올리냐 말 거냐 또 고민할 것이고, 네. 좋으면 좋은 대로 금리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할 것이고. 네. 근데 일단 지표는 나쁘진 않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혼조세로 마감했고, 일단 뭐 이번 주에 CPI 발표 있나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FOMC 또 FOMC. 회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미국도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네. 아마 좀 눈치 보지 변동성이 않을까, 있다. 네. 눈치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중이고. 네. 하여튼 우리는 이제 국내 시장이니까 네. 국내 시장에 지금 항상 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슈가 나올 것 같으면 실은 먼저 가야 돼요. 네. 먼저.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주제가 중국 리오프닝인데 이 리오프닝도 실은 한 달 전부터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네. 언제 중국 당국자 입에서 나올 거냐. 네.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네. 오늘이 이제 어제죠. 네. 어제 주말 이제 사이에. 발표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도 일단 지금 우리 그 중국 관련주들이 네. 저점에서 많이 올랐어요. 네.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올랐어. 상태다.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더 치고 갈 것이냐, 네. 못 치고 갈 것이냐는 저도 확답은 못 하겠어요. 뭐 저도 예측은 못 하니까. 네. 뭐 좀 이따 차트를 보고 하면 그렇죠. 잠시 후에 그렇죠. 좀 기술적으로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트 보고 설명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뭐 있죠? 가장 대표적인 리오프닝주요? 예, 여행. 여행, 그리고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 면세. 연세, 그리고 계속 좀 꾸준히 이런 리오프닝 있으면 중국 관련해서 화장품주. 화장품, 네. 그다음에 그렇죠. 카지노. 카지노, 네. 항공주 네. 꽤 돼요. 네. 이게 중국을 이용해서 우리가 돈 버는 게 많기 많은, 때문에 그쵸. 중국을 잘 이용해야 돼요. 네. 아까 말했듯이 화장품, 여행, 면세점, 항공주, 카지노주. 네. 원래 내가 제일 처음에요 오늘장 내일장 할 때 아마 카지노주 가져왔었나? 파라다이스요? 파라다이스. 네.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원래 내가 갬블링을 좋아하려 해요. 네. 잘하지 못하지만 네. 나중에 갬블링이 뭐예요? 도박. 아, 네. 근데 이제 한번 그래서 유심히 내가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 근데 원래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관심만 있다? 관심만 있는 아. 거예요. 이제
강원랜드를 한두 번 갔는데 오. 막상 하지는 못하고 구경만 하고 그래도 오고. 가셨는데, 네. 네. 근데 가셨는데 안 하신 거면 잘 모르겠. 해가 없으신 거예요. 방식을 모르겠더라고. 아, 머릿속에는 연구는 했는데 음.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야. 네. 그래서 근데 이론적으로는 많이 공부했어요. 네. 나중에 여기 있으면 여행 다니면서 마카오 가면서 음. 싱가포르 다니면서 필리핀 다니면서 그냥 요 갬블링 이것도 하나의 직업일 수 있어요. 그 시카고 홀덤 아니 맞나요? 텍사스 홀덤? 전 잘 그 모르겠어요. 포카 종류. 저 자꾸 포커를 몰라요. 피디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저기 아니, 텍사스 저희가- 홀덤이라 그런가 네. 명칭이 말 그대로 게임이에요 게임. 네. 정식 대회도 있고 네.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이제 우리가 뭐지 롤이라든가 스타크래프트 그런 게임이 옛날에는 색안경 쓰고 봤잖아요. 네. 지금은 아, 안 그렇듯이 마찬가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포카도 정말로 내 직업일 수 있고 내 직업이 직업. 네. 걔들은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내가 원래 이제 요 게임주를 좀 많이 봐요. 네. 또 이게 파라다이스 그쪽 일반 요 게임주 말고요. 네. 갬블링주라 그러죠. 갬블링주. 그래서 한번 오랜만에 봐볼까요? 파라다이스 얼마나 가봤는지. 네. 네, 그녀가님 일찍부터 와 주셔서 인사들을 해주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오 많이 올랐네. 파라다이스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으로 요 오늘장 내일장 나와서 네. 언급한 것 중에 하나예요. 파라다이스. 네. 이 파라다이스가 그리고 뭔가 그때 다른 전문가님이셨는지 강원랜드보다 위치도 뭔가 좋잖아요. 강원도까지 가지 그렇지, 않고 인천에 있어서 아 근데 우리는 못하니까 네. 내국인은 못하니까 어쩔 수 없고. 강원랜드는 내국인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어. 우리는 내국인은 강원도밖에 못 가요. 그런 이제 또 메리트가 있군요. 강원랜드가. 파라다이스는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해서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중국 관광객들, 일본 관광객들, 일본 많이 오니까 수요가. 내국인은 못 가요. 내국인은. 그래서 실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네. 외국 국적 살랍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 파라다이스 갈랍니다. 왜 강원랜드는 안 가시고 멀잖아요. 같이 가시는데. 말 봤을 때 멀잖아. 인천에도 있을걸요 파라다이스가. 네, 인천에 있어. 부산도 있고. 요 갬블링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데요. 저기 싼 나라. 네. 그냥 돈만 주면 그 많이 시민권 하신- 주는 나라 음. 국적을 산대요. 네, 그 우리나라인가요? 그중 하나가. 아니 이제 외국 국적을 사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강원랜드 안 가고 네. 또 뭐 마카오 필리핀 안 가고 이런 곳 가는 것이죠. 파라다이스나 GKL 이런데 네. 또 뭐 몇 군데 있잖아요. 외국 관광객들만 대상으로 하는데 갑자기 뭐하다 이 도박 얘기 나왔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그 부분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요 파라다이스 잠깐 말씀드리면 네. 항상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슈가 나오기 전에 움직인다. 선점 해야 노래 된다. 그 공부하셔야 돼요. 아, 근데 너무 어려워요. 당장 이제 12월 중순부터 말에 움직일 이슈 나올 뭐 테마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어렵잖아요, 너무. 제가 오늘 11월 초인가 제가 처음 시작했을 거예요. 네. 이 정도 한 15,000원 부근에서 제가 이제 처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지켜볼 만하다. 그래도 파라다이스 제가 그냥 차트 보고 설명할게요. 그냥 하는 거. 네. 매매 방법인데 그냥 뭐 시황보다는 이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네. 이런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보고 싶어요. 어떤 거에 관해서요? 정말로 매매 스킬. 네. 다른 거 뭐 몰라도 돼. 뭐 어팡이니 뭐 뉴스 뭘 이슈 시황. 네. 빼놓고 네. 차트만 보고 차트만 보고 자 여기가 이날이 언제냐 9월 21일 고점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뚫으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저항에 부딪힐 것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럼 부딪힐 수 있어. 근데 좀 또 다른 반대편에서 보면 네. 뚫고 간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저항에 부딪히고. 이제 여기서 한번 부딪혔지만은 그거 뚫을 수 있다. 네. 우리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굳이 저항에 부딪힐 것이냐 뚫을 것이냐 뭐 뚫는 데도 시도해 보는 거야.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여기서 한번 저항이 부딪혀서 하락했어요. 근데 또 한 번 뚫렸어. 또 가는 거야 그냥. 이제 이런 것 같이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정말로
우리가 업황이 정말 깊이 공부해야 되고 차트만 공부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한번 기회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는지. 근데 이게 종목마다 다른 거겠죠? 그렇죠. 저항선 맞고 내려가는 종목도 있고 또 저항선을 맞고 다시 뚫어내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경우의 수를 잘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주식에 어려워하신 분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사 하고. 아 그런 거 다 제치고 일단은 이런 차트를 보고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온다 이런 거 함께 해보자. 만약에 여기서 손절 잡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뚫는다고 봤어. 그러면 못 뚫으면 손절 얼른 하는 거예요. 손절 짧게 잡고 네. 그리고 뚫으면 또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 피라미딩 우리 이제 불타기 물타기 반대말 네. 불타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오르면 더 추가 매수하는 거야. 그다음에 익절은 이미 추가 매수했다는 소리는 플러스가 난 상태예요. 네. 그러면 손절이 아니라 익절 라인을 걸어놔야지. 언제 팔 건지. 그렇지. 네. 익절 라인으로 손실 안 보게끔 이미 추가 매수했다는 소리는 물타기 아니고요. 네, 불타기에서 추가 매수했던 소리는 이미 플러스야. 그렇죠. 플러스 상태니까 혹시 하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플러스 선에서 익절을 걸어놔라. 그러면 손실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볼 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냥 무조건 저가 전문가마다 다 달라요. 누구는 저가에서만 잡은 분들이 있어. 그것도 근데 그리고 저가 잡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나름대로 그 부분도 연구하시니까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누구는 저가에서 잡는 방법, 누구는 돌파 매매라 그러죠. 그렇게 하는 방법. 하여튼간에 뭐 파라다이스 한번 제가 좋아하시는 종목이고. 오늘 장 내일장 처음 하면서 가지고 온 종목이라 네. 마침 오늘 중국 관련주를 한번 네. 화면을 봐봤습니다. 근데 많이 올랐네요. 네. 이걸 바닥에 잡을 수 있으면 좋겠죠. 바닥에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쉽진 않죠. 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화장품주 네. 이제 워낙 중국 쪽에 이제 인구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화장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을 것 같아요? 연우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약간은. 연우, 한국 콜마? 한국 콜마도 스킨 볼 것이고 아모레퍼시픽. 한번 보려고.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중국이 예전 몇 년 전만 해도 막 명동 가면 중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되게 많이 사가고 특히 명동에 그래도 화장품 가게 엄청 많잖아요. 근데 코로나도 그렇고 이제 중국에 우리나라 이런 제재가 시작되면서 뭔가 많이 로드샵 화장품들이 좀 죽어가더라고요. 많이 그렇죠. 힘들어지고 매출도. 근데 이게 항상 리오프닝하면 화장품 관련주가 계속 뜨긴 하는데 중국도 이제 자국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화장품을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예전만큼은 또 그래도 아니겠죠? 그러겠죠. 그래도 이제 네. 아직 품질 자체는 우리가 좀 더 나으니까. 자기 중국인들도 자기 거 못 믿을 거예요. 맞아. 네. 귀향이면 네. 한국산 그럴 거예요. 코리아산. 음. 지금 제가 요즘에 무슨 일 때문에 남대문을 좀 자주 가거든요. 여기 회원 그쪽 자주 오세요? 네. 그래서 네. 자주 가는데 이제 중국이 사람 많아요? 주말에 예전보다는 좀 그쵸? 는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던데요. 그래서 아직 체감은 못 하겠어요. 아 진짜요? 그 근데 정도 확 많아지진 않았다. 이렇게 명동은 자주 안 가는데 네. 이제 남대문은 가끔씩 요즘에 무슨 일 때문에 가요. 근데 네. 면세점도 가보고 아니 이렇게 이제 수입상가 네. 그런 시장도 한번 가보고 하는데 네. 사람들이 이게 예전에 뭐 잘 됐을 때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이게 이 이게 많은지.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는데 네. 뭐 시장 상인들 말로는 뭐 좀 조금 나아졌다 말했는데 지금 특징 중에 네. 제가 이제 그 판매점들 가서 본 결과 네. 인터넷으로 많이 판매한대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미국도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런 인터넷 온라인 매출이 역대 최대로 나왔다 막 이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 우리 나라 화장품 회사들도 굳이 로드샵 아니더라도 이렇게 로드샵 자체는 몇 개 없을 수 있어요. 네. 매장은 다 별로 없지만. 인터넷으로 이제 홍보. 그다음에 그 요즘에 뭐라 그러지 인플루언서? 네, 인플루언서들. 그 중국인들 막 틱톡 막 이런 거. 그 자리에서 와서 막 파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그 자리에 와서 파는 라이브 커머스. 네. 라이브 커머스. 네. 그분들이 와서 팔더라고. 내가 어느 쪽 회원이 그쪽에서 와서 직접. 한 아는 뭐 매장이 있는데 오. 그쪽 하루아침에 10,000세트 판대요 화장품 이렇게. 근데 10,000세트를. 그거 사가는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사람들 아, 중국인들 오. 대상으로 라이브 커머스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네, 방송하는 오. 거예요. 우리나라 제품을 가지고. 제가 또 그런 거 뭐 처음 듣네요. 그래서 나도 네. 이제 과연 얼마나 팔릴까? 팔릴까 물었는데 한 번 하면 10,000세트씩 팔린대 이렇게. 와 역시 큰 손들이신. 아, 대단해요. 네. 그럼 내가 그랬지. 그 한 회사한테 10,000세트 파느냐? 다 개인들한테 판대요. 그럼 어떻게 개인들이 그러니까 그거 아니, 어떻게 다 그냥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오. 또 인지도 있는 그 BJ라 그런가요? 네. 그 사람들은 약간 MC 역할 하시는. 끌고 다니니까. 네. 그래서 야 이제 로드샵보다 네. 이제 앞으로도 화장품 이런 것도 전부 다 인터넷이구나. 오. 그래서 굳이 딱 명동의 가게가 줄어들었다 그걸로만 판단할 게 아니겠구나. 그러네요.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늘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라이브 커머스 쇼핑으로도 네. 다른 좀 매체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쪽으로 아마 모든 포커스가 아마 쏠리고 있는. 이제 인터넷 쪽으로 아마 모든 회사 그렇게 할 것 맞아,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인들도 굳이 네. 뭐 자기 나라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금방 할 수 있거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정확히 제가 그것은 조사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중국이 추세가 이렇다. 얼마만큼이나 자체 공장에서 네. 화장품 당연히 만들려고 하겠죠. 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근데 네. 아마 중국인 생각 추측한데 중국인들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더 의존하고 있다. 쳐주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항상 같이 뜨는 리오프닝 하면 화장품 관련주 어떤 종목을 한번 볼까요? 차트를. 먼저 아모레 퍼시픽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아모레 퍼시픽도 차트. 차트가- 오늘 제가 세 종목 정도 보여줄 텐데 네. 차트가 다 제가 좋아하는 차트예요. 네, 첫 번째는 파라다이스를 받고 지금은 이제 아모레 퍼시픽. 지금 이 친구도 네. 언제냐 10월 말 정도부터 10월 말 9만 원 선에서 9만 원 선에서 지금 14만 원까지 왔으니까 엄청나게 상승한 거죠. 네. 근데도 자 전고점 뚫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민하는 거야. 네. 뚫을 것이냐 말 것이냐. 네.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말 사이에 그 시진핑 언급으로 인해서 네. 오늘 지금 화장품주가 다 지금 다른 종목은 지금 코스피가 지금 상승해서 하락으로 지금 반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요 화장품주는 계속 올라오고 있다. 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지금 네. 주봉을 보면 네. 다시 일봉에서 보면 네. 제가 가장 단순한 거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제가 힌데가에서도 한 3번 정도 네. 요 주식 선물 강의하면서 네. 국내 거 주식 선물 방송했었는데 요 골든 크로스 5일과 20일 5위평선, 22평선, 네. 5위평선이 22평선 뚫으면 일봉상에서 네. 그러면 매수 준비하고 있어라. 이제 강한 추세가 보인다. 강한 추세가 보이든 안 보이든 한번 준비하고 네. 있으라는 거야. 나 준비했다 해봐라. 장전해라. 만약에 매수했으면 네. 만약에 밀리면 얼른 손절하고 빨리 잡게. 네. 아니면 손절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또 기다려 볼 수도 있고 뭐 처음에 계획 짜게 이것을 손절할 것이냐 물타기를 할 것이냐. 어떻게 했느냐 네. 비율을 조절해야 되겠죠. 그러면 네. 처음부터 공부하고 가면 네.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전략을 먼저 세워놓고 가면. 당연히 전략 세워야죠. 네. 이걸 손절일지 네. 추가 물타기일지 네. 아니면 불타기일지 네. 당연히 불타기는 해야 되고 네, 물타기를 할 올라가요. 것이냐 네. 말 팔 것이냐. 것이냐. 21평선 이 정도 언제쯤이야? 한 11월 4일쯤에 그냥 장중에 잡았다 생각해요. 네. 이 정도 잡았다 생각하면 얼마냐? 이 정도 중간 정도 10만 3천 원 정도 네. 잡았으면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음. 최소 이 정도까지는 12평선 5위평선이 12평 내가 입질 어디서 하느냐? 5위평선이 12평선 이탈하면 정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얼마 최소 한 번 한다 해도 11만 8천 원 정도 이질하는 거예요. 오. 그런데 지금 다시 보면 요 MACD 상에서도 좋고 네. 계속 상승이죠 이때부터. 그 다음에 주봉 한번 볼게요. 이 회사가 지금 매출이 얼마 났고 그건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네. 아니, 재무제표는 보지 않은 상태에서 네. 주봉 좋아요. MACD 상에서도 지금 상승 전환했고, 그다음에 계속 지금 양봉이 나와 있고, 네. 지지선도 좀 받쳐주고 있고, 그러면- 월봉은 아직 형성되진 않았어요. 네, 좀 거래량이 아직 안 나오네. 거래는 제가 죽였어요.
거래량 일부러 저는 거래량 잘 안 보기 때문에 네네네. 어떤 분들은 거래량만 본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거래량이 공부가 덜 됐어요. 이게 거래량 아니에요? 아 거래량이 있구나. 네. 아까 주겠던데 거래량이 이제 이제 시작했으니까 네. 이제 시작했잖아요. 좀 잘 모르겠다. 그렇죠. 네. 아니 올 12월달에 이제 시작이니까 네. 아직 좀 지켜봐야 되고. 그러네요. 거래량은 한 달치니까 그렇죠. 그렇지. 네. 거래량은 이 12월달에 확 늘어났죠. 네. 거래량만 보고 간다면 그러네요. 괜찮은 종목이죠. 좀 살아났다. 그렇죠. 이게 요 이슈가 아마 리오프닝 갈 이슈가 것이다. 우리가 10월 말 10월 말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네. 한 달 전부터 실은 리오프닝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리오프닝은 올 초부터 그냥 그래서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 계속 나왔어. 그렇죠. 근데 어느 시점에 들어갈 것이냐. 맞아. 언제 본격적으로 진짜 이게 활성화될 것이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항상 제가 충동 매매 아니면 네. 차트를 보고 들어갔잖아요. 네. 최소 5이평선, 22평선, 골든 크로스 크로스가- 발생하면 그때만 들어가도 괜찮다. 그 정도 그 조건만 네. 성립이 돼도.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재무제표 한번 봐볼까요 한번? 네. 재무제표 아모레퍼시픽의 3분기 지금 네. 실적은 계속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재무제표 보면 그렇죠. 3분기에 마이너스였는데 4분기에 일단 3분기와 비교해서는 플러스로 전환했고요. 오. 그 다음에 이제 12월 걸로 보면 네. 그것도 플러스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오. 그래서 지금 계속 실적은 좋아지고 있어요. 네. 이게 다 그다음에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어느 정도 이익이 있어서인 거겠죠? 그러겠죠. 그 다음에 매출액으로 보면 네. 실은 연간 매출액을 보면 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아직도. 코로나 시기 겪음에도 불구하고 4만 44, 48, 42 크게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뭐 코로나 예상치 보면 네. 2012년 12월치 보면 그리 나쁘지는 않고 네. 2021년보다는 약합니다만은. 음. 근데 이제 리오프닝이 가셔되면 내년부터는 더 훨씬 더 나아진다는 소리겠죠. 오. 그럼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제가 알기로는 고점이 거의 한 30만 원이었는데, 볼까요 한번?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아마 올라갈 여력이 있을지. 추세선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네. 추세선은 다 이제 돌파했고. 지금 제 주변에 이 아모레퍼시픽 가져 있는 친구들 많아요. 많아요. 이 약간 여자들이 뭔가 자기 관심 분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좀 아모레퍼시픽 좀 큰 종목이고 화장품 관련주에서 그래서 그런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물려 있는 분들은 네. 이제 한번 두 가지 세 가지 유형으로 그렇죠. 유형 여러 가지 있겠죠. 물려 있는 분들은 네. 1차적으로 한 14만, 15만 원 정도에서 일단은 혹시라도 플러스가 됐거나 음. 그러면 일단 물량이 많으면 네. 어느 정도 트십시오. 아, 15만 원 정도에서 네. 왜 15만 원이냐? 요 1차 저항선에서 부딪힐 거예요. 여기 한번. 계속 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15만 원 선이 1차 저항선 저항선이에요. 됐다. 그래서 혹시라도 플러스가 됐거나 그랬으면 물량이 많으면 네. 물량이 적으면 가지고 가셔도 돼요. 네. 물량이 많으면 한번 트시고 네. 그다음에 좀 더 물량 적도 가볍다. 네. 그러면 한 2차적으로 16만 7천 원 정도. 음. 그럼 좀 더 바라본다. 그러면 18만 4천 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예전 고점에 비해서는 낮지만 저점이었던 9만 원에 비하면 많이 올라가네요. 그렇죠. 9만 원, 18만 원이면 두 배예요. 그렇죠. 두 배야. 그렇죠. 아마 만약에 중국이 정말로 좀 확 풀어지면 열면 네. 충분히 19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그렇게 되길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어쨌든 차트상으로도 아모레퍼시픽 전에 봤던 파라다이스 모두 좀 상승 여력에 있는 종목들이다. 전문가님이 좀 좋아하시는 스타일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 종목도 이어서 보나요? 더 볼까요? 여행주 하나 볼게요. 이번 여행주 참 좋은 여행. 참 좋은 여행. 뭐 재무제표 좋진 않아요. 네. 왜냐면 워낙 여행주가 힘들어서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당연히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이게 내년에는 흑자 전환 가능성도 보여요. 그렇죠. 너무 왜냐면- 힘들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돌고 도는 것이니까. 그 홈쇼핑 이제 저 한 번씩 틀면 여행 어제도 막 터키랑 베트남이랑 되게 많이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참 좋은 여행 꽤 네, 그러니까 나오죠. 나오죠. 저도 몇 년 전에 어디 여행 갔을 때 참 좋은 여행 이용한 것 같은데. 저도 참전 여행을 이용한 적 있어요. 어머니랑 어디 지금 가까운 일본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일본 도쿄랑 아니 그쪽 오사카 그쪽 갔을 때 참조인 여행 한번 이용했던 것 같거든요. 나도 그때 참 좋은 여행 처음 알았어요. 네, 하나 투어만 맞아요. 생각했었거든요. 하나투어는 뭔가 약간 너무 큰 대기업이어서 그냥 뭔가 참 좋은 맞아요. 이름도 뭔가 참 네. 좋은 이고
그러니까 네. 조그만 회사라 이제 막 출발한 회사라 좀 더 네. 잘해줄 것 같다. 맞아요. 그런 심리가 작용했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밖에 나갈 때 그때 한번 참조인이한 거 이용했죠. 뭐 집사람이 했었는데 네, 그래서 만족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괜찮았었어요. 약간 사람 역시 소비자 심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 그럴 거예요. 네. 이 대기업은 맞아. 직원들이 갑질할 것 네, 그리고 뭔가 같고 돈 많이 뺏길 것 같고 이 적은 여행사는 아마 우리가 갑일 것 같고 좀 마진도 더 네, 남기고 좀 우리 소비자 위주 편의를 좀 가질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이걸 선택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근데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차트예요. 우연치 않게 또 전문가니까 제가 이용해봤던 여행사가 네. 차트도 괜찮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돌파 매매야. 네. 요 9,800원 정도 어. 뚫으면 그냥 뚫는다고 가는 거야, 그냥. 더 올라간다. 지금 금요일 날 뚫렸죠. 네. 목요일 날 딱 그 요 저항선에 도달했고 네. 금요일 날 아마 나한테 하라 했으면 요 이날이 12월 1일 목요일인가요? 이날 한번 매수했을 거예요. 종가에. 종가에. 뚫어낸 네. 그날. 아니 딱 그 전에 걸친 날. 네. 그리고 나서 기다려 보는 거예요. 막 손절 잡고. 올라가면 오케이. 근데 금요일 날 네. 갭상승했고 오. 오늘 또 지금 갭상승하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 MAC 시장으로 보더라도 이미 요 언제요? 11월 초에 상승으로 잡았고. 네. 그 다음에 이평선으로 보면 언제요? 다시 이날 11월 30일 정도에 네. 5이평선, 22평선, 9천 그렇죠. 이날 미세하게 뚫렸고 그러니까 수요일 날 뭐 지난주 11월 30일이나 네. 12월 1일이 하여튼 매수 시점이에요. 이평선으로 보면 골든크로스 발생했습니다. 네. 그럼 얘도 앞으로 더 올라갈 여력이 있는 거예요? 주봉 한번 볼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시청자분들도 아마 궁금한 게 그거일 그렇죠. 거니까. 더 올라갈 것이냐 네, 안 갈 그래서 것이냐. 좋은 거 알겠는데 더 자, 올라갈 거냐. 주봉도 지금 좋아요. 오. 요 뭐야 MACD 상으로 전 MACD 다른 거 안 봐요. MACD하고 차트 보는데 네. MACD도 지금 상승 전환했고 그다음에 주봉 차트도 지금 괜찮고요. 네. 월봉 한번 볼게요. 네. 월봉도 지금 월봉은 이제 MACD 상 아직 아직 그 상승 이제 초입이고 네. 상초입이고 이제 봉상으로는 아직 두 번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볼 만한데 아직 우리가 미리 잡는다 생각하면 네. 한번 가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잡은다 그러면 네. 간다 그러면 혹시 잡은 사람들은 네. 가벼운 종목이에요. 10,000원짜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충분히 전고점 테스트하려고 갈 수 있어요. 네. 왜? 가볍기 때문에. 지금 매물대 1,500원 선 요 매물대 요 짧게 잡으면 이 매물대거든요. 근데 이게 통과하면 네. 매물대가 저기 15,000원대예요. 매물대가 네. 15,000원대야. 길게 잡으면. 네. 그러면 충분히 요 12,000원, 13,000원 통과해서 여기가 지금 한 번 저항선이 또 13,700원 정도. 한번 가볼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좀 길게 잡고. 네. 충분히 이런 가벼운 종목들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네. 위로 갈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3좋은 여행사 가볍기까지 하기 때문에 좀 더 좋게 보고 계신다. 예, 재무제표는 쩍 좋진 않아요. 한번 봐볼게요, 살짝. 네. 근데 여행사도 재무제표가 좀 중요한 부분은 맞겠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근데 이제 네. 우리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네. 흑자 전환 이게 중요하다. 예상 네. 종목들. 어. 근데 지금은 뭐 적자일 거예요. 네. 마이너스. 근데 계속 적자 폭이 줄어들어. 음. 이번 3, 4분기도 줄어들었고 2, 4분기에 비해서 그러면 요 이제 12월 4, 4분기도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럼 내년쯤에는 흑자 전환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저는 이 재무제표 잘 안 보기 때문에 네. 근데 혹시라도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는 때문에 봐봤어요.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유심히 볼 가치는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또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내년도에 경기 침체를 약간 다 우려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침체가 와도 이런 여행주는 좀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겠죠? 그걸 모르겠어요. 힘들어도 사람들이 뭔가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뭐 엔터 워낙 같은 지금 데는 몇 년, 올라가잖아요. 몇 년간 네, 너무 억압돼 예, 있어가지고 그래서 경기가 침체된다 하더라도 지금도 돈 있는 사람 많아. 네, 다 여행 많이 가더라고요. 경기 안 좋다고 해도 네. 여행 많이 가요. 그러면 네, 이게 풀리기만 하면 그쵸. 중국이 풀리기만 하면 네, 오히려 아마 그러니까 내년도는 좋을 여행주는 것이다. 아직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네. 이거 화장품인데 한국 콜마.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한국 풀마 나왔네요. 예. 이 친구도 보면 차트는 참 좋아요. 차트상으로 네. 좋다. 내가 오늘 거 뚫렸어. 네, 저항선 뚫렸어. 네, 이제 갈 거냐 말 거냐 고민하는 거예요. 네. 갈 거냐 말 거냐. 한국 풀마 오늘은 2% 넘게 올라가 있네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11월 4일 정도에 11월 초에 네. 골든 크로스 발생했고. 다 비슷한 시기에 그렇죠. 올라갔네요. 예. 그럼 대표 중에 하나만 내가 화장품주를 공략하겠다 그러면 차트 봐가지고 하나만 해보면 되거든. 다 달라지 말고. 맞아요. 그럼 대부분 이 시기 때 11월 초에 11월 말에 네, 아마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어요. 그럼 네. 그때 한번 한두 종목 가보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때 잡았으면 네, 중간 시점에 잡았어도 요 장중에 잡았어도 35,000원 정도에 잡았어도 네, 지금 꽤 수익이에요. 이렇게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네, 좀 분석을 해서 만약에 돌파 매매가 어려워요. 실은 네, 돌파 매매하면 손절이 많아요. 그쵸 좀 심리적으로, 추세가 아직 안 오는 애들이니까. 심리적으로 꺾일 수가 있어. 그러면 네. 차라리 돌파 매매보다 돌파 매매는 강심장들이 하는 거야. 정말 전문 대범한 사람들. 타짜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네. 다른 거 말고 골든 크로스만 일단 열심히 확인을 하십시오. 해보고 네. 준비를 해라. 네. 그래서 항상 저 이제 약간 좀 외운 것 같아요. 떨어지면 빠른 손절, 맞아, 손절. 올라가면 불타기. 그러니까 저는 꼭 손절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버틸 수 처음에 있으면 버티고. 처음에 진입할 때 네. 이건 손절하겠다. 네. 그 계획을 세우면 손절해야 되고 네. 일단 물타기 하겠다. 그러면 오래 가지고 가겠다. 네, 그러면 비중 조절해서 네. 물타기할 자금을 남겨놓고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계획 세우면 돼요. 네. 무작정 진입하지 마시고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전문가 저 이상 훨씬 더 전문가 될 수 있어요. 네, 강선 열심히. 앵커님도 네, 저 옆에서 이론적으로는 익힌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늘 리오프닝 관련해서 세 가지 뭐 화장품으로 한국 콜마 그리고 여행은 참 좋은 여행 그리고 아모레퍼시픽과 파라다이스까지 봤는데 이제 전문가님도 사실 저희가 중국에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들의 방역을 잘 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뉴스 보고 좀 충격이긴 하더라고요. 이제 뭐 베이징, 상하이처럼 뭐 대중교통 이용할 때 PCR 검사 한 거 내야 되고 3일마다 뭐 하고 네. 그리고 또 뭐냐 뭐 자가격리도 아니고 어디 이상한 의원으로 보내면 뭐 시설 격리. 네. 걔네 3대 축이 뭐였냐면 네. 일단 걸리면 다 봉쇄해요. 그 다음에 시설로 격리하는 거야. 진짜 그 다음에 네. 주기적인 PCR 네, 검사. 계속. 이게 걔네들 제로 코로나를 위한 제로코로나 3대 축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지난 1일 날 네. EU 상임 의장하고 네, 이야기를 시진핑하고 했죠. 이제 회담하면서 네. 시진핑 입에서 네.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네, 맞아요. 델타 변이보다 덜 위협적이다. 덜 감염이 있겠더라라고 완화적인 지체를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시장에서는 주말 사이에 그쵸 시진핑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당연히 그쵸 지금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백지 시위. 26일 11월 26일 27일 대대적으로 네 백지 시위가 발생하니까 이제 고민했겠죠. 이걸 눌러? 맞아요. 탱크 가져가서 눌러? 아니면 채찍과 당근 중에서 그래, 고민하다가 이제 말 그대로 지쳤어. 맞아요. 지금 다른 나라는 사실 다 완화했는데 잘못했다가는 네.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물러선 것 같아요 느낌으로. 그래서 자기의 위치도 약간 흔들릴 수 있기 그렇지. 때문에 시진핑 얼마 집권한지 얼마 이제 시작이잖아요. 3기잖아. 3기가. 3기 그렇죠. 그러니까 잘 달래서 난 잘 이어 나가야겠다. 그런 게 강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뭐 사람들이 뭐 이제 좀 시위도 좀 강하게 일어나고 약하게 네. 동력도 약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여파로 나머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하여튼간에 주시장에 반응한 것 같아요. 네.